모실 건데요. 이분들의 후원 노하우를 전해주실 거기에 더 기대함으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영주 리더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환사는 ABO 이영주입니다. 네, 제가 떨릴까요? 네, 엄청 떨려요. 오늘 제가 제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마이스토리를 드리고 오늘 주제인 후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원래 그 전직은 공연기획 연출가였었어요. 그래서 공연기획 연출하다가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남편은요, 결혼하고 나서 굉장히 잘 됐어요. 건축업을 하고 있었고 결혼하자마자 너무너무 잘 돼서 저는 20대 때 이제 아주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을 살고 그리고 이제 제 주변에서 제가 가장 잘 산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삶을 누리게 됐어요. 연애 4회 정도의 여행을 다녔고 비즈니스 클래스의 비행기를 탈 정도의 그 경제적 여건이 되니까 굉장히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질환이라는 게 하나 있었어요. 자가면역 질환인 베체트라는 질환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입 안에 분해염이 많게는 20개에서 30개 정도가 나고 일상생활이 좀 불가능한 질환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너무나 의구심이 있었어요. 아, 도대체 나는 이 질환이 왜 걸린 거지? 근데 병원에 가면 듣는 말이 뭐였냐면요.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죄송한데 밝혀진 게 없습니다는 얘기였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내 식습관에 이제 제가 뭐 술을 먹는다거나 하면 염증이 더 심해지니까 분명히 식습관이랑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연관된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한 의구심을 품었고 분명히 스테로이드 하나로 시작했던 그 병원 생활이 1년이 지나고 나니까 하루에 거의 20알 정도 스테로이드를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약을 끊고 이제 한의학이라는 진료를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의 진료를 받으니까 강남에서 자가면역 질환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의 질환을 보는 곳에 갔었고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호언장담이라는 걸 해주셨어요. 1년 반만 먹어봐. 내가 너 낫게 해줄게. 근데 불치병에 걸린 사람은 어떠냐면요. 누군가가 나를 낫게 해준다고 하면요. 그 말을 믿어야 됐어요. 아무도 나에게 나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주는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한약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설사를 6번에서 10번 정도를 하는 거예요. 장이 건강해져야지 나을 수 있다라는 그 말을 믿고 했는데 나중에는 치질 수술을 하는 과정을 걷게 됐어요. 근데 의사랑 분쟁이 붙었는데 의사가 저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네 잘못이야. 왜 나한테 얘기해? 딱 이렇게 얘기하는데 되게 큰 배신감 같은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정말 나는 이제 지긋지긋하다. 많은 사람들이 뭐가 좋다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을 믿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래층에 사시는 아주 예쁘장한 분이 엘리베이터에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안녕하세요. 그래서 뭐 하세요? 물어봤더니 아메이에요 이러는 거. 그래서 되게 딱 쳐다보고 아메 본산 아니시나 봐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니에요 아메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아메이랑 사업을 들어본 적도 없고 아메이 제품 써본 적도 없었어요. 저희 집에 일하러 오셨던 아주머니가 아메이 세제가 좋다더라 요 정도 얘기만 들어봤었지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저에게도 편견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막연히 조금 오래된 이상한 다단계 요 정도 생각 그 정도를 가지고 있었고 그분이 저에게 더블엑스라는 걸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더블엑스를 먹고 나니까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염증이 완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을 했어요. 이 안에 스테로이드 들어있구나. 성분 다 갖다 주세요. 그리고 관련된 자료 다 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남이 믿지 않겠다라고 결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정보들을 듣지 않았어요. 굉장히 심하게 의심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정보를 다 받고 그래도 의심이 된 나머지 미국까지 날아가서 LA 옵티멀 헬스 센터라는 곳에 가서 뉴트라이트 제품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의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업이 있지?
왜 이렇게까지 만들지? 10,000번의 테스트를 왜 꼭 해야 되는 걸까? WX라는 품목 5번만 테스트해도 정상 범위 안에 들어갈 텐데 왜 10,000번의 테스트하는 걸까? 그리고 왜 0.00001이라도 부족하면 폐기되는 걸까? 그 폐기된 거를 자기네들이 그냥 팔아도 이윤이 될 텐데 왜 그렇게 하는 걸까? 라는 의구심이 들었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계속 납득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사업이라는 걸 하게 됐습니다. 제 스토리는 여기고요. 이제 오늘 주제인 후원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제가 생각했던 후원이란 단어, 과연 후원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후원은 다른 아메이란 것 자체가 무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형이 아니라 제품을 통해서 아메이를 전달한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무형이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아메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나의 이미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가장 큰 후원이라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분명히 저에게 아메이를 전달하셨던 그분도 저에게 자신의 그 정성과 정보들을 통해서 저에게 새로운 아메이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깼던 것처럼 후원 또한도 그런 것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아메이를 전달했던 건 어떻게 전달했냐면 진짜 잘할 것 같죠, 아메이? 그렇지 않으세요? 되게 잘할 것 같죠? 제가 처음에 아메이는 DC 드랍스를 하나 갖다 달라고 소개를 받아서 제가 제 차를 타고 DC 드랍스를 갖다 주러 갑니다. 근데 저녁 8시에 애를 뒤에다 데리고 그 집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8시에 식사하시다 말고 나오셔서 DC 드랍스를 받으신 거죠. 그리고 제 손에다가 꼭 돈을 쥐어주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갔는데 저는 제가 기대한 게 있었어요. 집에 들어오셔서 차 한잔 하세요. 뭐 이런 걸 기대했던 거죠. 근데 그런 말도 하지도 않고 주머니에 손을 딱 쥐어주고 가시고 그분이 가신 다음에 딱 손을 확인해 봤는데 DC 드랍스 11,000원인데 10,000원이 쥐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잡아야 됐어요. 근데 말할 수 없는. 그리고 차를 타고 오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이게 과연 뭐지? 세상에 세리지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이게 뭐지? 그러면서 제가 남편한테 전화를 합니다. 이상해 이거. 하면 이상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후원을 어떻게 하는지 전혀 배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메이의 후원이 아메이 제품을 전달하면서 정보를 주고 그 사람과 관계를 한다는 내용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게 다 일어날 줄 알았던 거예요. 한 8시에 남의 집에 찾아가서 차에 애를 실어놨는데 누가 들어오라고 합니까? 근데 그냥 그게 저절로 일어나는 거 아닐까? 라는 정보나 공부를 통하지 못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던 아메이는 자충우돌을 했었고요. 잘 몰라서 후원이라는 단어를 잘 몰라서 제 친구들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 초등학교 동창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제가 갔어요. 아메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친구는 뭐냐면 그래 네가 하는 아메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헬스를 해서 살을 한 20kg 정도 빼고 나니까 너 주변 사람 좀 모아줘 봐봐. 내가 살을 빼줄게 이랬어요. 근데 저는 살을 빼준 경험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살을 뺀 경험 말고는. 그래서 그 사람들을 3-4-5 모아서 홈미팅이라는 걸 진행을 합니다. 근데 제가 홈미팅이라는 걸 저 처음 진행하다 보니 얼마나 자충우돌을 했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건 하나였어요. 뭐냐면 뉴트리아트 아메이에 돈을 투자를 하는데 대신에 그 이상의 가치를 주자라는 거였었어요. 저는 바디기 제품 100만 원 이상 제품이 있었지만 못 팔았어요. 그래서 WX랑 프로틴을 전달하고 그들한테 왜 필요한지 설명해주고 그리고 제대로 된 정보를 주고 밤이고 낮이고 계속 카톡하고 그들한테 감정적인 동기부여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맞는 건가? 내가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데 과연 이들한테 내가 뭘 줄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제가 쌓았던 건 신뢰였었어요. 그들이 아메이 제품을 쓰고 그 다음 뉴트리아트 제품을 쓰면서 만족도를 높여주고 그들한테 쌓았던 신뢰가 결국에는 제 사업의 원동력이라는 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들한테 전달했던 하나하나 그 WX나 프로틴 얼마나 얘기하면서 왜 얘기 잘 안 들으셨냐면 홈미팅 중간에 핸드폰도 막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답답합니까? 저를 보시라고 이렇게 해서 잘 안 보세요. 근데 그 안에서 그 3명 중에서 한 명이 거의 8kg 정도 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무서운 건 분명히 내가 그 시간에 들였던 그 노력은 어떤 결과물을 낳진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매출이 일어난다거나 뭐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소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어떻게 뺐어? 그러면 아우 뭐 아메이아는 어떤 여자가 하나 와가지고 집에서 운동도 가르쳐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는 또 다른 사람을 소개를 받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제가 직접 지인들을 만나서 누군가와 소개를 받는 그 과정에서 신뢰라는 걸 가장 우선순위에 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깨지 않으려고 노력했고요. 그리고 아메이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인정하는 걸 시작했어요. 대부분 저는 아메이에 대한 편견이 있었지만 누군가를 만나서 어떤 경험을 한 사람은 아니었었어요. 하지만 아메이를 통해서 분명히 경험이라는 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부정적인 경험, 긍정적인 경험들이 있는 그들을 조금씩 인정하고 그들의 편견이란 게 바뀌어가는 시간이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였어요.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에 조급한 마음이 들어서 빨리 그 사람의 편견을 바꿨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그 사람이 10년, 20년 동안 가졌던 편견은 단 한 번에 벗겨지지 않더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신뢰를 쌓고 그들한테 필요한 정보를 주고 F5R의 대화를 하면서 느꼈던 건 뭐였냐면 그 대화를 통해 그들의 니즈를 파악하는 거였었어요. F5R랑 대화를 하고 경청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본 아메이, 내가 중요한 아메이만 전달합니다. 계속 그 이야기만 해요. 근데 상대방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들리지 않죠. 그래서 F5R의 대화, 경청이란 걸 하지 않으면요. 상대방이 원하는 정보를 줄 수 없다는 거였었어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그 사람의 니즈에 맞게 중요한 정보를 주는 거였었어요. 그 포인트가 맞아 떨어졌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메이는 굉장히 크고 넓습니다. 굉장히 크고 넓어서요. 그들의 모든 니즈에 맞는 아메이는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꿈을 원하는 사람, 남편과의 관계에 불화를 느끼는 사람, 샤워니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 아니면 트러블이 있는 사람, 이 모든 것들, 그리고 그런 관계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하더라도 경제적인 고민이 있는 사람들, 그런 모든 것들이 아메이 안에 연결고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자충우돌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뭘 했냐면 그 사람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요. 그게 꼭 아메이 제품이 아니어도 그들한테 이익을 주려고 노력했어요. 초반에는 아메이 제품으로만 이익을 주려고 노력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했던 건 아메이 제품이 아니어도 아메이 안에서 배웠던 걸로 이익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조금씩 변화했어요. 나한테 파는 거 아니야? 나를 이용하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일정한 태도로 계속 그들에게 신뢰를 쌓으니까 그들이 변화하고 저에게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니즈 파악이 됐기 때문에 그들이 아메이랑 연결고리로 지어줘서 아메이 사업을 하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아메이 사업을 하지 않아도요. 그 신뢰로 소개라는 걸 하기 시작했어요. 저한테 1명, 2명, 3명이라는 소개를 했고요. 또 그들이 또 저와 신뢰를 쌓으면 더 많은 사람들의 소개라는 걸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제가 했던 실수 중에 가장 큰 건 제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아메이로만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지금의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아메이 외에 다른 가치도 있을 수 있다라는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과 그리고 아메이 안의 가치로 그 사람이 필요한 것도 연결하는 것들, 공유하는 것들을 제가 계속 두 가지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분명히 성장하고 있었고 후원이라는 걸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후원하면서도 느꼈던 건 뭐였냐면 아메이 빼고 그들을 만날 수 있을까? 라는 거였어요. 아메이로만 그들을 만나야 되는 걸까? 그러니까 아메이로만 만나려고 하니까 자꾸 어깨에 짐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만 말이 하나 업고 있는 느낌이에요. 업고 갔다가 그 사람이 뭐라 하는데 F5R의 대화가 들립니까? 안 들려요. 오늘 계속 머릿속에 뭐냐면 어느 타이밍에 아메이를 얘기하지? 계속 이런 생각을 해요. 그만 말이를 내려놓지 못하니까 그 사람의 대화가 잘 들리지 않는 거였었어요. 근데 그들의 대화를 듣고 인정하고 하려면 내가 조금 마음을 가라앉히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 그리고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니즈 파악을 하는 게 제일 중요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후원을 하면서 가장 큰 묘미는 뭐냐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편견 때문에 힘들지 않아? 다른 사람들이 너의 상처를 주니까 힘들지 않아? 이런 편견을 또 가지고 계세요. 근데 후원하면서 상대방이 바뀌어져가는 그 모습은요. 굉장한 희열을 줍니다.
꼭 사업을 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영주가 하는 아메이 달라. 정말 달라. 그리고 심지어 뭐냐, 제품도 못 팔아.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못 팔아요. 그런데 아메이가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건 그들과 신뢰를 쌓고 있으니까 아메이 달라라는 얘기를 계속 듣는 거예요. 아메이 달라. 제가 하는 아메이 달라. 제가 제일 많이 듣고 싶은 말은 그거였어요. 네가 하는 아메이 달라.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아메이가 아니야. 이런 말들이었었어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상대방의 생각이 변화하니까요. 그들이 시간이 지나서 생각이 바뀌고 분명히 처음에 제가 STP란 걸 했을 때 원발치에서 혹시 나를 어떻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고 저를 만나면서 뭐라고 부르냐면 선생님이란 말을 표현을 씁니다. 선생님이란 호칭은요. 물건을 팔았을 때 일어나는 호칭들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들의 삶에서 제가 어떤 도움이 됐기 때문에 선생님. 그리고 이영주 선생님 오세요. 쌤 뭐 하세요? 밥 먹어요. 내가 먼저 연락했던 아메이가 아니라 남들이 나를 먼저 찾아주는 아메이가 되더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너무 행복했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저도 계속 성장하고 또 변화하는 모습 통해서 제가 후원하는 과정에서 무슨 생각이 있냐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내 말이 왜 잘 들리지 않는 걸까? 라는 고민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제가 처음에 엄마를 모시고 후원이라는 걸 봤을 때 제가 이제 당뇨병에 걸린 저희 사촌 오빠한테 그 당뇨병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얼마나 긴장했었냐면 그때 이제 어깨에 9만 마리 올라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발을 떨면서 아니 더블엑스가 뭐 이렇게 설명했어요. 근데 제가 올라오는 길에 아무도 더블엑스를 구매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올라오는 길에 엄마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영주야, 네가 너무 격양돼서 너무 흥분해서 목소리가 정보가 들리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저 그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를 제 자신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엄마랑 같이 갔을 때 엄마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럼 목소리 톤을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조금 더 천천히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정보가 들어가는 부분을 좀 더 또박또박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후원이란 과정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성장을 하는데 결국엔 상대방을 성장시키는 것보다 나라는 사람이 성장이 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내가 뭐를 변화해야 되지? 내가 어떤 걸 고치면 되지? 내가 뭘 변화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의 저도 여기 앞에 서 있지만 지금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의 고민하고 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뭘 찾았냐면요. 고개더라는 걸 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고민하는 거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아메이 사업을 하신다면 고민이라는 걸 하고 계실 텐데요. 저도 그 고민을 이 안에서 분명히 어떤 강사나 책을 통해서 무릎을 치는 깨달음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거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성장해 갔어요. 아메이를 통해서 계속 남이 바꾼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을 가장 많이 바꿨다고 생각하고요. 그 후원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저를 가장 많이 바꿨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았던 건 후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들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요. 자기 자신이 여태까지 살아왔던 경험과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만으로 옳다 그르다를 판단합니다. 근데 아메이 안에서 배운 건 뭐였냐면요. 다르다라는 거였어요. 생각 패턴도 다르고요. 환경도 다르고요. 모든 것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들이 나와 사고가 맞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다름을 인정하니까 조금 더 아메이가 더 크게 들렸고요. 조금 더 전달하는 게 훨씬 더 쉬워지더라는 거죠.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가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후원이라는 과정들을 통해서 저는 제 내면적 성장을 많이 했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야마자키 다쿠미상이 한국에 왔을 때 혹시 했던 말들 기억하세요? 만나세요? 저 그 말이 너무 좋았는데 저희와 함께한 파트너 6명은 이미 태어나 있다라는 거죠. 태어나 있는데 그들이 저를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뭐를 해야 되냐면요. 나 여기 있어요! 이렇게 외쳐야 된다는 거죠. 그 외침이 도전입니다. 분명히 제가 분명히 도전해서 성공하지 못했던 적도 있었지만 그 안에서 끊임없이 도전했다고 생각하고요. 누군가 후원을 하면서 상처를 받았던 적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그들 안에서 기뻤던 적을 더 많이 생각하면서 다시 마음을 다독이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렇게 내가 도전하고 그리고 다시 그들을 안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분명히 후원이라는 게 계속 이어지는 것 같고요. 그것들이 저에게 가장 큰 키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야마자키 다쿠미상 말처럼
여러분들과 함께할 6명들이 이미 태어나 있고요. 여러분들이 크게 외쳐주는 거. 나 여기 있어요! 이렇게 외쳐주는 그거만 하시면 분명히 아메이 사업은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